롯데아 사역동 오리지널 라이브 롯데아의 우피입니다. 356회 7월 14일 하나전 직관 리뷰로 인사드립니다. 일단 10대 7로 좋은 승리를 거뒀고 70 며칠은 말입니까? 이게 76일 만에 4연승 74일 만에 4연승을 거뒀다고 해요. 사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오래됐는데 그래도 전반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연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승패 마진도 마이너스 6까지 그래도 다시 좁혔고 5위와의 게임차도 넉 점, 4게임까지 좁히면서 이 올스타 브레이크 후에 바로 5위 기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5위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고 전반기를 그래도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굉장히 직관 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를 보고 왔어요. 근데 막 경기력이 사실은 물론 경기력이 망한 수준 아니었는데 막 되게 명경기 수준 높은 경기라는 느낌은 사실 안 들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화가 아니었다면 4연승 3연승을 얘가 스윕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 경기력이었거든요, 우리 팀은. 근데 또 상대 팀의 전력이 별로 안 좋은 것도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긴 것도 중요하니까 그걸 평가절하할 것까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재미있는 경기를 저는 직관을 했고 스코어도 좋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직관 연승이 되면서 올 시즌 직관이 3승 4패로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오늘 MVP로 꼽고 싶은 선수는 역시 한동희 선수고요. 3타수 2안타 4타점 2득점 2포인트에서 줬고, 사실 이런 모습을 한동희 선수한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란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팀의 미래다, 유망주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희 선수는 팀의 현재고 팀의 가장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이제 해줘야 돼요. 마냥 바라는 게 아니고 해줘야 되는 선수고, 오늘은 정말 필요할 때 3타점 2타점, 개인적으로는 첫 앞에 3타점도 중요했지만 뒤에 7회에 나왔던 이 동점 만드는 타점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요. 왜냐면 사실 이 상황에서 1-4, 1-3루면은 사실 병살타의 위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또 강재민 선수였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동점타를 때려내면서 뒤에 피터스 선수의 3타점까지 나올 수 있는 교두발을 마련했어요. 사실 흘러가는 흐름상에서 가장 안타 만들기가 힘든 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점수를 잘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고, 승부처는 사실 역시나 7회 말 피터스 선수의 제역전한 3타점 적시타였는데 7회 말 상황을 먼저 좀 가보도록 할게요. 저 상황부터. 일단은 그 한동희 선수의 적시타로 동점 만들고, 그다음에 고승민 선수가 스트레이트 보이넷을 얻으면서 1-3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강재민 선수가 내려가고, 사실 똑같은 유형인 우한 사이드 아민 김재영 선수가 올라와요. 이건 아마 피터스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 직관 리액션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호연 선수 대타를 노래를 정말 간절히 원했거든요. 왜냐면 오늘 피터스 선수가 타구질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홈에서 계속 이제 하면서 별로 안 좋기도 했고, 사실 이번 하나 3년전도 딱히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사실 4타수 1안타 2안타가 유일한 안타였는데 이호연 선수를 사실 굉장히 기대를 제발 사실 피터스 선수 그대로 가는 거 보고 저는 병살타만 안 치길 바랬어요. 앞선 타석에서도 다시 땅볼만 계속 쳤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거의 없었는데요. 간절하면 닿는다고 할까요? 그래도 정말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피터 선수가 천만다행으로 그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역전을 할 수가 있었고, 사실 그 왼쪽으로 시프트가 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타구가 사실은 이루수 땅볼인 타구인데 시프트가 없었다면, 근데 다행히 이제 왼쪽으로 이루수가 가 있었던 덕분에 이게 또 빠지면 안타가 됐어요. 물론 시프트를 뚫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행운의 안타다 어거지로 얻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게 또 안타가 되면서 역전을 만들었고, 또 우익수 이진영 선수가 볼을 떠듬기도 했고, 또 중계 플레이를 하면서 또 중간에 또 중계 플레이가 잘 안 이루어지면서 1루 주자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 승리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확실히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뒤에 상황도 좀 아쉬운 게 없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러고 나서 이제 1-4, 2루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그 뒤에 이학수 선수, 정보근 선수가
한 잔만 더 빼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학주 선수가 뭐 진루타를 쳤지만 정보근 선수가 9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이제 3루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조금은 아쉬웠다. 근데 정보근 선수가 좋은 타격을 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사실 쳐서 망정인데 이호연 선수를 안 쓴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론 결과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맞는 게 됐는데 이게 참 야구가 결국 결과론으로 나서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면 뚝심이고 실패를 하면은 이 무슨 돌시신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오늘은 서튼 감독의 뚝심이 뭐 통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피터스 선수의 그 사이드암 상대 전적을 한번 지금 볼게요.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아마도 이게 얼토당토하는 선택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유형별로 보면 우한 언더 상대로 네, 1할 6푼 3리 네, OPS 0.583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뭐 벗어나는 뭐 현장의 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뭐 이호연 선수의 이제 사이드암 상대 기록도 한번 뭐 많이 나온 김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연 선수는 2할 오픈 네, 타율이고 OPS 0.636 뭐 썩 특출나진 않습니다만 피터스 선수보단 낫다. 뭐 그래서 사실 뭐 야구가 데이터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서튼 감독이 벤치에서 뭐 피터 선수가 오늘 좋다고 뭐 판단을 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요까지 하는데 다시 이제 그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4회 초부터 다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4회 초에 이제 석점을 실점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4번 김인환, 5번 이진영, 뭐 6번 하주석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무사 1, 2루 만들고 4번, 5번 처리 잘하고 이제 하주석 선수는 안타 내주면서 무사 만루를 주는데 사실 이때도 뭐 우익수가 만약에 그 황성빈 선수였으면 주자가 들어왔을 건데 고승민 선수가 어깨가 강해서 이제 홈 대시를 저지를 했고 2사 만루로 이제 막아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견수 뜬공을 박상원 선수가 치는데 물론 큰 타구였습니다만은 사실은 피터스 선수가 잡아줘야 되는 타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인데 그림을 보면 요 상황인데 사실은 타구가 큰 타구였고 뭐 마냥 쉬운 타구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잡아줘야 되는 타구였거든요. 이거 사실 피터스 선수가 저조한 타격 성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선발 출장 계속 하는 이유는 중견수 수비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사실 이런 타구를 잡지 못하면 피터 선수의 존재 가치가 사실은 없거든요. 예.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피터스 선수의 수비가 과연 상급인가라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이 피터 선수의 수비를 보고 좀 투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주찬 선수 같은 느낌? 그러니까 타구 판단이나 그런 센스적인 부분이 안 좋은데 오로지 운동 능력으로 커버하는. 그러니까 김주찬 선수 옛날 모습이 아님 전준우 선수가 중견수 보일 때, 그러니까 젊은 전준우 선수를 보는 느낌이에요. 타구 판단 센스는 안 좋은데 운동 능력으로 어떻게 꾸역꾸역 커버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이런 모습이면은 피터 선수가 존재 가치가 없고, 그리고 오늘 이런 모습이 두 번 나왔는데 사실 콜을 하는데 너무 이 오른손을 너무 크게 흔들면서 보시면은 이 콜을 하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이 다리의 스피드도 줄어들고 타구를 쫓아가는 눈도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때만 나온 게 아니고 뒤에 그 팔의 상황에서 똑같은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교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피터 선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야에서 사실 뭐 황성빈 선수, 뭐 그 다음에 고승민 선수, 뭐 그 다음에 또 장두성 선수 이렇게 경험이 얼마 없는 선수들하고 많이 이제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콜 문제 때문에 뭐 겹친다거나 부딪힌다거나 좀 위험한 상황들이 여러 번 계속해서 나왔어요, 올 시즌 내내. 그렇다 보니까 피터스 선수 본인이 이런 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압박을 느끼고 너무 좀 크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콜 동작이 너무 커지고 오늘 같은 이런 아쉬운 수비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피터스 선수만의 문제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선수는 외국인 선수고
수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타구를 잡아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오늘 또 3타점을 치면서 아마 생명 연장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고 사실 이제 후반기에 좀 정말 대약진을 해보고 싶으면 사실 과감하게 스파크맨 선수나 피터 선수의 교체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유리 구단의 이런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바꾸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많은 팬들이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하나의 터크먼 선수가 우리 팀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 회장님이 어제 경기에 오셨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이것들을 봤으면은 아마 두 선수를 전부 다 교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쉬운데 교체를 할 거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뒷상황을 좀 보자면은 4회 말에 바로 찬스를 얻게 돼요. 1사 후에 이대호 선수가 보이는 출루, 그다음 정훈 선수 중전 안타, 한동희 선수 보이는 수로 1사 말로 찬스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고승민 선수가 네, 땅볼 병살타를 쳐버리면서 찬스를 굉장히 허무하게 무산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죠. 네, 3구째 쳐가지고 땅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띄우지 않고 땅볼을 만든 게 좀 아쉽고, 사실 고승민 선수가 지금 타격면에서는 가장 좀 그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외야수이긴 한데, 이게 좋을 때 안 좋을 때 격차가 좀 크고 또 좀 상황에 맞는 타격은 분명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아니면 도식의 타격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타격적인 역량이 큰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황성빈 선수와 고승민 선수가 약간 지금 우익수 자리를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현재로서는 황성빈 선수가 훨씬 더 팀에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뭐 황성빈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출장을 하면서 체력 관리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뭐 고승민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적당하게 두 선수를 돌려 쓰면서 뭐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고승민 선수는 3타수 1안타 네, 기록을 했으니까 또 자기 역할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또 애매하긴 해요. 네, 2회에도 2루타를 치고 나갔으니까요. 뭐 이런 상황이 이어졌었고, 그리고 근데 또 이런 상황이 뒤에 나고 나면 이제 5회 초에 보통 위기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보통 5회 초에 위기가 오기 마련인데 다행히 시점을 하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또 위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5회 상황을 보면은 박정윤 선수가 포수 앞에 내안타, 그다음에 터크만 선수가 네, 1루에는 세이프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네. 뭐 초구 선두 타자가 살아나갔습니다만은 뭐 그 뒤에 뭐 큰 그런 에러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잘 넘어가니까 또 5회 말에 또 좋은 찬스가 생기게 됩니다. 네, 5회 말 상황인데 5회 말에 선두 타자가 네, 8번 이제 선두 7번 피터 선수는 아웃이고 8번 이학주 보이넷, 9번 안중열 보이넷, 1번 안치홍 중전 안타로 1사 만루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사실 안중열이래 안치홍 선수가 그 파울 홈런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불안했어요. 파울 홈런의 큰 타구가 나왔었는데 이게 파울이 되면서 좀 소위 파울 홈런으로 삼진하는 병살타 코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심지어 이제 그 불리한 카운트에서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또 타격을 하면서 안타를 만들어냈고, 이게 약간 바가지 안타 소위 그 텍사스성 안타가 되면서 안타가 됐고, 그 뒤에 전준호 선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익수 뒤에 펜스 때린 2루타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통산 1600안타를 자축하는 2타점에 만들어냈고, 고의사구로 2사 만루가 되고 정훈 선수가 또 본인 만들어내고 한동희 선수가 이때 또 중요한 싹쓸이 3타점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6대3으로 또 뒤집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 뒤에도 사실은 1사 2루 찬스로 이어지는 건데, 거기서 고승민 피터 선수가 또 못해준 부분도 사실 아쉽다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때 집중력이 발휘하면서 또 많은 점수를 6점을 냈었고, 그런데 사실 오늘 경기가 이러고 나서 저는 사실 경기가 일방적으로 좀 하나가 더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경기의 분위기상. 네, 근데 이 보면은 6회에 그 나균환 선수가 등판을 하면서부터 조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피터스래 스파크맨 선수가 오늘 6이닝 5실점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6회에는 스파크맨 선수가 아니고 제가 헷갈리네요. 새벽이라서 그런가? 네. 그 나균환 선수가 아니고 스파크맨 선수가 그대로 올라와 오는데,
뭐 6이닝을 채운 거는 뭐 굉장히 칭찬해줄만 하지만 타크만 선수한테 트런 홈런이 아니고 네 아이고 좀 이상하네. 네 6회 하준수 선수한테 뜬금 투런을 맞으면서 경기를 바로 이제 6대 5까지 따라잡히는 상황을 만들어요. 사실은 이때 좀 경기장 분위기가 조금 뭐랄까 좀 긴장이 풀렸다고 해야 되나? 느슨한 분위기로 좀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하주석 선수가 초구에 정말 벼락 같은 홈런을 치면서 경기가 급격히 또 좀 그 쫓기게 되는 상황인데 뭐 그 뒤에 다행히 박상원 노수광 7, 8번 타자를 3진으로 잡아내면서 뭐 잘 마무리를 한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회 말에 또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이때 사실은 좀 기용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 1사 후에 안중현 선수가 사구 출루를 하는데 대주자로 황성민 선수가 나갑니다. 근데 2루 도루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아웃을 당하는데 사실 이 타이밍에 왜 황두성 선수를 대주자로 썼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좀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일단 경기가 중반부인데 물론 이제 대주자를 낼 수도 있긴 한데 그것이 왜 굳이 황성빈 선수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황성빈 선수가 지금 우리 팀에 있는 자원들 중에서 타격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좌타 대타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란 말이죠. 네. 지금 2할 9푼 1리 타율이고 OPS가 0.712로서 굉장히 좋은 타격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루도 3할 5푼 2이고요. 네, 물론 대주자로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이다 보니까 이 한 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주자를 냈다고 생각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6대5로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한 점을 빼야 되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벤치에 사실은 또 장두성 선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두성 선수를 대주자로 안 쓸 거면 지금 엔트리에 있는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장두성 선수를 대타로 쓸 것도 아니고 물론 뭐 표본이 작다 보니까 지금 타율이 4할 4푼 4리로 나오긴 하는데 뭐 무의미한 스탯이란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표본이 9타수밖에 안 되니까요. 예. 그러면 사실 장두성 선수가 대주자로 나오는 게 맞죠, 순서상. 네. 왜냐면 그 황성민 선수는 대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장주영 선수는 사실 장주영 선수를 대타로 기용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용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장주영 선수가 나와서 죽으면은 황성민 선수를 대타 자원으로 아껴 놓은 건데 황성민 선수를 대주자로 써서 죽어 놓으니까 뭐 자체 자원이 한 명이 없어진 거죠. 장주영 선수를 대타로 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기용이 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7회 초에 나균환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소위 김도규 미스터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김도규 선수가 지금 팀 엔트리에 없나라는 생각이 잠깐 제가 들 정도로 뭐 모습이 최근에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도규 선수를 한번 최근 등판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본 기억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김도균 선수가 어디 보자. 종합. 네, 올 시즌에 날짜별로 봤을 때 7월에 지금 7월 9일 이후에 출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월 출장이 3일 3번밖에 안 돼요. 3번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김도균 선수가 이때 나와가지고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올해 성적 역시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좋거든요. 지금 29.2이닝 동안 1.21에 굉장히 좋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ERA 플러스가 335.9거든요. WAC가 1.11이고 네. 물론 FIP가 2.86인 걸 봐서 운도 좀 있다고 보겠지만 방어율이 2.86이라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결국 모습을 안 드러냈고 사실 V펜에도 아예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보면서 그 항상 V펜 쪽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 V펜에도 한 번도 몸을 푸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엔트리에 들어있나? 지금? 엔트리에 들어는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뒤에 이민석 선수, 진승현 선수까지도 몸을 푸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봤는데 문경산 선수도 몸 풀었고 박용우 선수도 몸 풀었고 거의 다 몸 풀었습니다. 최건 선수 정도 빼고는 뭐 불펜 투구를 하는 모습을 제가 다 봤는데 김도균 선수만큼은 아예 모습을 안 드러냈고 그냥 김도균 선수의 등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V펜을 보면서. 그래서 이 무슨 일일까? 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엔트리에 들어있는데 성적도 좋은 선수인데 전혀 지금 등판을 못하고 있다. 이 무슨 일일까? 무슨 좀 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좀 배탈이 났다거나
아니면 오늘 김도규 선수가 영 뭔가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뭐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만 그랬으면 사실 7월 9일 이후에 지금 일주일 동안 등판을 안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이거는 엔트리에 있는데 왜 못 나오지? 이런 의문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서 물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가지만 조금 뭐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균환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구위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4지구, 145지구, 146지구 이렇게 구속 자체는 괜찮았지만 사실 계속해서 요즘 장타도 많이 허용하고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도 결국은 이 프타쿠먼 선수한테 투런 홈런, 역전 투런 홈런을 허용을 했고 한데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나균환 선수를 탓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너무 지금 자주 나오고 있고 또 볼에 힘이 떨어진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팀에 기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7월 등판 기록도 이렇습니다. 거의 뭐 승리조인지 추격조인지 선발인지 알 수 없는 뭐 소위 이제 마구잡이 등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 네, 나균환 선수가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나균환 선수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투수 전향 2년 차인데 너무 많이 던지고 있어서 군대로 가서 좀 쉬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나균환 선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아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현역이 아니고 상근으로 빠질 텐데 현역을 받아도 차라리 그냥 그 현역 상근으로 빠져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공을 안 던지고 아마 어깨에 굉장히 많은 피로가 누적이 되고 있을 거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고 또 이제 7회 말 상황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강재민 선수가 등판했는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뭐 대역전극을 일궈냅니다. 그리고 뭐 이호연 선수 얘기는 제가 앞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8회 초에는 구승민 선수가 3년 투 등판을 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3년 투를 강행을 했고 구승민 선수가 기대에 부응하는 1이닝 이제 3자범퇴 퍼펙트한 투구를 보이면서 뭐 잘 막아냅니다. 잘 막아내고 뭐 오늘 경기에선 제구력도 좋았고 물론 이제 직구의 구속은 약간 이제 좀 떨어진 모습이긴 해요. 근데 또 요령으로 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아니지 8회 7회 7회에 어디 보자. 네, 8회 맞네요. 네, 8회 네, 잘 이제 막아내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7회 상황에서 또 김영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와 가지고 홈런 맞은 직후에 이제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타자 박정현 터크먼 김태현 선수를 나균 선수가 상대를 하고 정은원 김인환 선수를 이제 김영 선수 상대를 했는데 두 선수를 잘 잡아내면서 또 경기의 흐름을 잘 끊어내준 점에서 김영 선수도 칭찬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사실 기계적인 좌우놀이라고 저도 사실 참 이 한결같은 좌우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그게 또 맞아 떨어졌으니까 뭐또 수능 감독의 선택을 오늘은 또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타자 상대로 좋지 않은 성적인 것은 지금 기록에도 보이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긴 해요. 네, 이 좌우놀이가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9회에는 또 김원중 선수가 이제 석점차 세이브를 하러 올라와가지고 물론 3년 투였습니다만은 이제 좋은 투구를 하면서 물론 선두타자 노승환 선수를 이제 2루타를 주긴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전준우 선수를 좌익수로 쓰는 그런 세금이라고 봐야 돼요. 수비가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지만 팀 상황상 지금 좌익수 수비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준우 선수가 못 잡았다고 해서 탓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뒤에 이제 박정현 선수의 타구가 잘 맞았는 3루 직선타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빠졌으면 오늘 경기가 되게 어려워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빠졌으면은 한 점 주고 2루잖아요. 그러면 10대 8에 1사 2루고 1번으로 올라가는 상황. 또 오늘 홈런이 터크먼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도 3루수 직선타가 되면서 잡아냈고 그 뒤에는 좀 잘 풀리면서 터크먼 삼진, 김태현 선수 삼진 이렇게 잡아냈는데 막판에 이제 터크먼 선수가 좀 삼진 판정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강하게 하면서 네, 퇴장을 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뭐 스윙 자체는 체크 스윙이 한참 돌아가지고 뭐 삼진이 맞긴 한데 사실 저는 보면서 이걸로 퇴장까지 시킬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터크먼 선수가 어필은 결국 이제 삼루심한테 한번 체크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걸 주심한테 좀 어필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이제 그 재량은 주심이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터크먼 선수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물어볼 때 뭐 격한 어조로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막 뭐 액션이 크다거나 그런 격렬한 동작이 크게 없었는데 그냥 한번 삼루심한테 물어보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그런 제스처나 말투에 주심이 계속 따라가면서 뭔가 말을 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터크먼 선수도 점점 흥분을 하면서 조금씩 제스처가 커지고 하면서 퇴장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상대 팀이긴 한데 이게 퇴장까지 할 일인가 생각이 좀 들어가 좀 의아하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네, 그냥 삼진 해놓고 터크맨 선수가 그냥 사무심 체크 안 하냐면 그냥 손 한번 들고 보내면 되는 건데 그 굳이 따라가면서 자꾸 이 하니까 이제 퇴장이 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안 시켜도 돼 퇴장을 시켰고 이것 때문에 경기가 더 지연이 됐기 때문에 좀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74일 만에 4연승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또 3위 연속 세이브 또 힘을 발휘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38승 3무 44패로 전반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고 이제 올스타전을 치르고 돌아오게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일단 뭐 전반기 총평을 제가 뭐 한번 할 거는 같은데 뭐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의 패턴과 너무나 유사해가지고 올해도 비슷한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파이치올 네, 하고 보니까 결국 파이치올 이런 표현이 쓸 수밖에 없는데 7월 이제 후반기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 외국인 선수 교체가 분명히 필요한데 안 바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대는 안 되고 결국은 지금의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사실 불펜들이 많이 지쳐있는데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잘 휴식에 취해가지고 결국 지금 상승세도 불펜의 힘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4월의 상승세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선발이 안정화가 그래도 되고 또 타선 특히 한동희 선수가 좋은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또 힘을 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승조 네, 결국 김구최 구승민 김유영,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 이 선수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물론 4월에는 이제 김원중 선수가 없었지만 하여튼 불펜들이 또 힘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승리를 끌고 나가는 패턴이 조금 이제 되돌아왔는데 결국 이것을 잘 이어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올 전반기 사실 좀 아쉬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4연승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고 후반기에도 또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와일드카드 진출전 결정자는 5등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실 못한지 오래됐거든요. 2017년이 벌써 이게 5년 전인데 그 사실상 허울뿐인 5위라도 해야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라도 나가보는 게 사실은 큰 경험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저는 5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4등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5등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올스타전도 잘 보시고 또 올스타전부터 또 이리어 선수의 은퇴 투어가 시작이 되니까 또 이리어 선수의 모습들 우리가 또 눈에 잘 담아가면서 또 후반기를 맞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와 356회였고요. 저는 우피였습니다. 지금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